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 독삼사 중에 중고차로 좀 유지하기 힘든 게 요 녀석. 나는 되지. 네, 오늘은 이제 신청자분의 A6 차량이에요. 최근 아우디의 국내 판매량에 대한 영상을 촬영했는데 기획된 콘텐츠가 이제 자극적으로 풀어낸 영상이라서 아우디 오너분들께서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려다고 하다 보니까 의도되지 않게 영상이 올라갔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량 연식은 2015년식, 제가 2016년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15년식 50 TFSI 쿼트로 스포츠. 50 TFSI는 국내에 들어온 모델이 스포츠 모델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연식에는. 그리고 엔진은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3.0 슈퍼차저를 사용하고 있는 엔진이고 직분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이 신차로 2016년도에 구매를 하신 차량이고 그때 출고가가 이제 9,700이면 S6를 근데 2천만 원 할인 받으셔가지고 출고가 된 모델이고 엔진 제원만 보면은 이제 333마력에 44.9 토크, 그래서 굉장히 높은 토크를 내는 엔진이에요. 요 엔진이.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타이어 사이즈도 잘못 적어놨네 저거. 타이어 사이즈는 50 TFS는 255, 앞에가 255가 들어가는데 이제 앞쪽 타이어를 좀 넓게 쓰는 게 아우디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캠버 변화값이 크지가 않아서 이렇게 255 스퀘어 사이즈를 끼워도 휠하우스 간섭이나 이런 게 좀 없는 것도 특징이고, 그리고 험로 주파 능력이라 그래서 이제 눈길이나 빗길 이럴 때 이 아우디가 굉장히 뛰어나요. 뛰어난 이유도 이제 캠버 변화값도 적고, 그래서 노면을 움켜쥐고 달리는 성능이 이 아우디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독삼사에선 아직까지는 이 쿼트로라고 하는 네임 밸류는 아직 독삼사 중에 따라올 수 있는 차는 없어요, 사실. 일본엔 있죠, 수바루. 15년도까지는 아우디가 판매량 2위, A6가 이제 2위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중고로는 많이 구하기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이게 고출력의 고성능을 내는 모델은 BMW가 됐든 벤츠가 됐든 항상 이제 고질적인 문제는 따라와요. 열 관리부터 해서 누유누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 차주분들이 수리를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폭탄 돌리기 하다 결국에는 그냥 수출 나가거나 폐차를 하는 쪽으로. 아우디 A6를 찾아보면 BM 벤츠보다 월등히 매물이 적어요. 수출이 많이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고차 중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5 시리즈 535i X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게 이제 300마력 중고차 가격이 얘도 2천만 원 초반대. 535i. 요 연식은 실내가 좀 많이 구려. 핸들부터 좀 이제 정내미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 클래스 이제 W213 모델이 있는데 엔카이는 매물이 없다. 유일하게 얘랑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2,400이 이제 V6 터보 차저예요. 그래서 최고 출력이 330마력대에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토크는 48토크. 근데 가격이 이제 한 얘보다 1,00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엔진룸 열었는데 엔진룸에서 특이한 거는 이제 빨간색 점막 호일. 뭐 RS나 S에만 사용하는 빨간색 점막 호일이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저도 예전에 아우디 TT 탈 때 요거 빨간색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었죠. 아우디 TT를 좀 오래 갖고 있었어요, 제가. 한 5년? 수리비가 뭐 한 2천만 원 넘게 나왔던. 근데 고질적인 아우디의 문제이기도 해. 계속 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수리가 한번 시작되면은 멈추지 않는 게 아우디의 이제 주특기지. 그래서 엔진룸 이제 요 디자인 커버도 요 엔진은 굉장히 잘 돼 있어. 이쁘게. 엔진룸을 일단 열었는데 요게 GDI가 아니네. 요 엔진은 좀 개량된 게 엔진 초기형 EA837? 요게 이제 837 에버라고 그래서 조금 긴 엔진인데 포트 분사 인젝터가 추가됐고, 그리고 요 슈퍼차저에 팬클러치를 장착해서 저 RPM이나 아이들 RPM 때 슈퍼차저를 구동을 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연비랑 정숙성 그걸 좀 잡으려고 이제 개선된 엔진이다. 이게 엔진이 한번 개선됐는데 이제 고질적으로 요 슈퍼차저 밑에 오일 세퍼레이터가 격판 같은 게 이렇게 깨져요. 깨지면 대표적으로 요 냉각수 보조 탱크가 오염이 되거나 냉각수가 거꾸로 유입돼 가지고 엔진 오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고등을 잘 보면서 타야 된다. 이 엔진 자체가 이제 뱅커가 90도에 열이 가운데로 몰려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이게 시동을 끈지
1시간이 넘었어요. 본넷도 계속 개방해놨는데 손 대면 너무 뜨겁다. 이 엔진은 기본적으로 저기 배기도 저 촉매가 엔진 바로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누유누수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이 엔진이다. 조금 안타까운데 고성능을 지향하는 엔진들에서는 늘 있는 문제다. 그 얘가 이제 타이밍 체인 커버에서도 누유가 있는데 그걸 수리하려면 또 엔진을 드랍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크랭크 리데나에서도 누유가 있는데 그것도 엔진을 드랍해야 되는 좀. 그리고 이게 보다시피 독삼사 중에 정비성이 제일 안 좋은 게 아우디야. 엔진도 굉장히 앞쪽에 나와 있고 이 손이 들어갈 틈이 없다 보니까 아우디가 정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나마 요 슈퍼차저 올라간 엔진은 코일 교환이나 이런 것도 쉽고 뭐 그나마 얘는 정비성이 그나마 괜찮아요. 요 전에 올라갔던 RS6, 뭐 V10의 터보 뭐 이런 거는 걔네는 뭐 정비성을 얘기하기에는 일단 이 엔진룸을 열었을 때 아 정비를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지. 독삼사 중에 엔진룸을 가장 비대하고 거대하게 쓰는 게 아우디 계열이지. 엔진이 굉장히 앞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앞쪽에 사용되는 거는 다 알루미늄을 사용해 가지고 그나마 이 앞쪽으로 몰려 있는 파워트레인의 무게 배분 때문에 이 프론트 앞쪽은 거의 경량화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우디, 그 다음에 BMW, 그 다음에 벤츠인데 그러니까 아우디가 이 파워트레인 앞쪽 경량화는 제일 잘해. 제일 잘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3.0 이 슈퍼차저 엔진은 굉장히 이색적인 엔진이에요. 아무래도 슈퍼차저를 사용하다 보니까 고회전 고RPM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토크랑 고회전을 하면 할수록 토크가 풍성해지는 걸 직접적으로 몸소 느낄 수 있는 특이한 엔진. 그런데 이게 환경법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라지는 엔진이라고 보면 되죠. 슈퍼차저를 사용하고 2튼 슈퍼차저, 여기 아예 써있네 2튼이라고. 2튼 슈퍼차저라 그래서 옛날부터 튜닝을 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L144나 뭐 이런 너무 옛날인가? 2튼 슈퍼차저를 쓰고 있고 핸클러치로 클러치를 장착을 해서 슈퍼차저를 사용할지 말지를 ECU가 판단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에요. 그래서 요거 전기형 모델은 그냥 아이들에서 RPM을 올려도 이 슈퍼차저 소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차저 소리를 좋아해가지고 요 디버터 밸브를 바꿔야 돼. 굉장히 매력 있는 소리가 나요, 슈퍼차저. 요 50TFSL을 살라고 했던 이유도 가격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었고 그 실내 인테리어랑 HUD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실내 인테리어가 일단 제일 마음에 들었어. 그 차 크기도 A6가 제일 무난했고 그 공도에서 좀 시끄럽게 다니지 않아도 웬만한 차는 다 추월할 수 있고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추월을 할 때 여기서 추월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이 거리가 너무 짧다고 느껴질 때 이제 막상 밟으면 추월이 돼. 이 슈퍼차저 요 엔진은 그런 게 강점이야. 터보렉도 없고 응답성이 굉장히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그 얘가 이제 기계식 쿼트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그 사륜구동 시스템이랑도 매칭이 되게 잘 돼. 그 이따 얘기하자. 엔진 얘기. 여기 이제 진공 펌프가 독삼사들은 이렇게 엔진에 다이렉트로 박혀 있어요. 근데 진공 펌프 요 베인이 잘 파단돼요. 요 엔진도. 요거는 이제 딥스틱 게이지처럼 생겼지만 딥스틱 게이지가 아니다. 서비스 오일이라 그래서 일로 엔진 오일을 빼는 거야. 서비스 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엔진 오일을 이렇게 드레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저 서비스 오일로 오일을 빼고 넣고. 그래서 오일이 다 안 빠져. 잔유가 좀 남지. 독삼사 중에 중고차로 좀 유지하기 힘든 게 요 녀석이야. 나는 되지. 난 이제 공임이 안 되니까 괜찮은데 일반인 분들이 접근했을 때는 뭐 공임 얘기 들으면 기겁을 하니까. ZF 8단 들어가기 전에 개선되기 전 DCT 미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많았어. 클러치 팩이랑 메카트로닉스랑. 개선된 이후의 미션도 메카트로닉스 분량이 많은데 메카트로닉스 부품이 또 안 나와. 메카트로닉스가 고장이 나면 그냥 500 시작. 500만 시작인데 그 메카트로닉스 부품이 또 안 나와. 그래서 그 이제 중고로 메카트로닉스를 수리하고 이러는 게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 그 슈퍼차저도 오일이 7만 정도 됐을 때 탈거하면 안에 오일이 없어. 슈퍼차저는 별도의 오일을 따로 충전하는 방식이. 근데 여기 이제 숨구멍 같은 데로 다 기화돼서 증발해 버려. 그래서 이 슈퍼차저를 탈거하는 영상들 보면은 배출이 하나도 안 돼. 내 생각에는 요 엔진은 한 5만 킬로마다 번거롭지만 슈퍼차저를 뜯어서 오일을 교환하는 게 좋다.
그리고 뜯은 김에 어차피 이 밑에 슈퍼차저 밑에 오일 세퍼레이터가 또 있어요. 걔도 그냥 예방 정비 차원에서 교환하는 게 좋아. 만약에 걔가 문제가 생겨서 엔진으로 냉각수가 들어가면은 엔진이 이제 깨지니까 예방 정비 차원에서 한 5만 킬로대마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좀 부담이 되시겠지. 그러면 그 오일은 보충은 안 되고 무조건 뜯어서. 뜯어야 돼. 아니면은 양키 형들처럼 석션 해가지고 그냥. 근데 오일을 또 많이 넣으면 또 차저가 나가. 다 드레인된 걸 확인하고 정량만 딱 내. 아, 뜯어야 돼. 결국엔 뜯어야 돼. 워터 펌프 말고 또 다른 고질이 있어요. 진짜 많아. 아, 그러니까 얘가 누유누수 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은 엔진이야. V6가 아니라 한 4기통 엔진이라면 크게 고질병이 없어. 지금 근데 얘는 애초에 슈퍼차저에 벤코가 90도라고 하면 엔진이 굉장히 큰 거야. 페라리도 잘 안 써. 그래서 페라리도 90도라고 잘 안 쓴단 말이야. 누가 봐도 이거는 존나 크잖아. 무게 배분은 얘랑 벤츠랑 거의 비슷해. 55 대 45. 무게 배분은 비슷한데 무게 중심 자체가 달라. BM, 벤츠, 아우디. 그러니까 아우디는 무게 중심 자체가 약간 높다라고 봐도 돼. 프론트 하체 서스펜션 설계가 이 캠버가 많이 안 변해. 캠버가 많이 안 변해야 돼. 앞쪽에 이렇게 헤비한 엔진이랑 파워트레인이 물려 있는데 쿼트로 시스템인데 앞쪽에 캠버까지 많이 변하면은 언더스티어가 더 과중되는 현상이 생겨. 벤츠 BM은 그 무게 중심이 그나마 낮고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제일 무겁고 움직이는 부품들은 낮고 들어가 있는 형태. 근데 아우디는 무겁고 움직이는 게 제일 앞단에 있는 거지. 근데 무게 배분이랑 상관없이 무게 중심이랑 그 롤센터나 이런 걸 다 봐야 돼. 픽업 포인트랑. 되게 어려워. 그런 거 다 계산해서 만든 거겠지. 공도에서 일반인들이 고속도로를 풀악셀로 타고 갈 수 있는 차는 독삼사 중에 아우디 말고는 없어요. 고속에서 스티어링 잘못하면은 날아가 버리는 게 BMW 정특이잖아. 아우디 안 날아가. 그래서 공도에서 풀악셀을 밟으면서 막 차선 변경이나 과격한 코너링을 돌 수 있는 거는 아우디 말고는 안 돼. 일반인이. 그만큼 캠버 변화값도 적고 쿼트로라는 기계식 사륜 시스템이 너무 정직하고 잘 돼 있어. 내가 일정 코너를 어떻게 들어갔을 때 차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거지. 기계식 사륜의 장점이. 수바루도 그렇고. 근데 BM 벤츠 사륜 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 전자식으로 얘를 제어해. 코너의 속도, 요 센서의 이제 값, 그리고 좌우측 바퀴수의 회전수 이런 거에 따라서 얘가 사륜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계속 바뀌어. 내가 똑같은 코너를 똑같은 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운전자는 판단을 하지만 ECU에선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예측한 대로 안 움직이는 게 이제 BM 벤츠 사륜구동 시스템. 아우디 쿼트로 요 사륜구동 시스템은 기계적으로 그냥 물려 있기 때문에 그냥 운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차 중에 하나예요. 안정감을 주는 차 중에 하나. 그게 아우디의 강점이에요. 하체로 왔습니다. 늘 봐오던 파이브링크 시스템 W20원 형태의 다 알루미늄 사용하고 있고, 이 아우디가 원래 여기서 막 곡물이 줄줄 새야 되는데 이 정도면 관리가 잘 되는 차량? 근데 보통은 프론트 앞쪽에서 오일이 굉장히 많이 누유가 돼가지고 이 RMDPS가 오일을 먹어서 뻥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리를 하면은 200만 원대? 굉장히 좀 부담되는. 그래서 누유가 있을 때는 아우디는 꼭 수리를 하는 게 좋다. 좀 특이하게 아우디인데 미션 최앞단 미션이 여기 있으면은 보통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 미션 이쯤에 꼽혀야 되는데 얘는 그나마 미션 제일 최전방에 박혀 있어. 아우디스럽지 못하다. 아우디스럽게 미션에서 이제 박혀 있으면은 아우디스러운 거지. 좀 특이한 게 프론트 디퍼런셜이랑 트랜스미션이 ZF 거다. 에스트로닉이나 이제 멀티트로닉이라 그래서 아우디 게 아니고 ZF에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디퍼런셜 오일 배출구랑 주입구가 따로 있어요. 포르쉐 마칸도 그렇고 카이엔도 그렇고 지금 신형들은 이게 같이 쓰는 방식. 그래서 PDK나 아니면 에스트로닉이나 알트로닉 요 미션 명칭이랑 매뉴얼을 잘 봐요. 그래서 이 TC 오일도 또 따로 들어가. 토센 쿼트로라 그래서 얘는 토센 전용 오일을 넣어야 돼. 토센 쿼트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구동력이 필요한 곳에 거의 100% 가까운 토크를 줄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토센 쿼트로는 처음 나왔을 때 뭐 천재
같은 발상이었어. 미션은 이제 내구성 좋은 ZF 8단 미션으로 되어 있고, 좀 아쉬운 건 다운 파이프 사이즈가 너무 작다. 그래서 다운 파이프 사이즈만 좀 키워도 출력은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일단 내 차는 일단 다운 파이프는 바꿀 것 같아. 안 그래도 열 때문에 뜨거운 엔진이라서 다운 파이프를 나라면 튜닝을 할 것 같아. 타이어는 갈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왜 이래 타이어가? 어. 그 타이어는 아우디는 브리지스톤이 매칭이 좋아요. 이거 한국 타이어 이런 거 끼면 안 돼. 위험해. 미쉐린도 안 좋고. 가격하게 코너를 꺾으면은 캠버가 무게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서 그냥 얘 서 있다 보니까 이 타이어의 사이드월이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려 이렇게. RS6 가지고 미쉐린 4S로 서킷을 탄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내가 보내줄게. 이 브리지스톤 아니면은 조금 더 하드한 성향의 타이어로 가야 돼. 사이드월이 튼튼한 타이어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다 사이드월이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려. 안전 때문에라도 갈아야 돼. 이게 안쪽에도 막 바깥쪽도 다 무너지는데 이 바깥쪽에다가 이 타이어 왁스를 떡칠해 버리면은 티가 안 나게 이렇게 쭉 미끄러져 버려. 이 하중 걸렸을 때 그냥 미끄러져 버려. 뭘 하신 거지? 아, 이 휠하우스 이게 풀렸었네. 얘가 이제 다 깨져서 풀려가지고 이 휠에 계속 닿고 있었네. 그래서 얘가 다 갈렸나 보다. 아, 그래서 이게 다 갈린 거구나. 얘도 이제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다 닿았던 거네. 사이드월이 눌린 게 아니네. 이거는 얘가 다 갈아먹은 거네.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진짜 위험해. 이게 타이어를 이렇게 끌어안은 형태로 하우스가 뜯어지면은 이쪽 바퀴가 아예 락이 걸려가지고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회전 스핀해버려. 미션은 이제 ZF 8단이라 뭐 크게 문제가 없고, 근데 요거 듀얼 클러치 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치 팩이랑 메카트로닉스 문제가 좀 있어. 유압을 형성하지 못해서 이제 후진이 안 되거나,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DCT 미션들 뻗기 직전 전조 증상이 아래에서 D를 넣었을 때 이제 변속 딜레이가 있고 이러면은 미션 오일을 빨리 교환하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기어유라는 게 따로 있고 그 클러치를 담당하는 작동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동류를 자주 교환해줘요. 그러면은 미션을 갈러 가면 그러니까 알아서 두 개 다 갈아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우디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이 PDK랑 DCT 미션을 사용하는 특히 아우디가 미션 종류가 굉장히 많아. 지금같이 이렇게 ZF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 아우디를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앞쪽 앞디프 오일을 교환을 안 한다던가 이 토센 콰트로 TC 오일을 교환을 안 해버려. 근데 이 토센 TC 오일이 중간에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플레이트가 마모돼 가지고 가루가 많이 나와요. 이 TC 오일도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돼. 6만에 교환하라고 돼 있을 거야, 매뉴얼에.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앞당겨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우디는 TC가 없어. 원래 TC라는 개념이 없는 차가 또 있어. 걔네를 생각하고 이걸 안 갈면은 안 갈아도 되긴 하지. 근데 빼보면 알아. 이게 막 시커멓게 다 타서 나와. 그 TC 오일도 TC가 뻥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아우디 그러면 안 갈아도 되는 건가?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공사 나는 거니까. 미션 모드는 터진 것 같은데 오일이 노유가 되고. 얘는 이제 구형이라서 이렇게 플레이트만 떼내면 작업하기가 편한데 신형들은 이 멤버 통째로 다 내려야 돼. 이 로우암까지 다 풀러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정비하는 사람들 자꾸 개우디 하는 거야. 근데 그만큼 공임이 높아.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인 거지 뭐. 아, 얘 아우디만 쓰는 이 소성 볼트라 그래서 이 마그네슘 볼트가 미션 볼트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게 파워트레인이 분리가 돼. 사고가 나면 왜 부러지게. 마그네슘 강성이 약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가 절단되게 설계를 한 거야. 안전을 위해서. 벤츠는 이게 파워트레인이 이 아래, 요 아래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게 설계가 돼 있고, BMW도 약간 타고 들어가게 설계가 돼 있는데, 그래서 걔는 이 미션이랑 엔진 볼트가 이게 끊어지는 볼트가 아니야. 무한 재사용이 되는 볼트인데 얘는 재사용이 안 돼. 얘는 무조건 교환을 해야 돼. 근데 얘는 파워트레인이 파단되는 이유가 엔진이
맨 앞에 있고 엔진이 또 위로 볼륨이 높아서 플로어 패널을 타고 이 파워트레인 밑으로 안 내려가.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끊어져서 분리되는 형태로 돼. 근데 이제 예전에 마그네슘 서지 탱크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럼 마그네슘이 그 녹이나 이런 거에 약한 부식이 되는 거지. 걔는 왜 부식이 되냐면 마그네슘 안에다가 마그네슘 자체가 산화되면서 나오는 가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을 해놨어. 근데 그 코팅이 10만 킬로 전에 다 벗겨져. 292 M3도 마그네슘 로칸 커버를 쓰는데 걔도 10만 킬로 됐을 때 교환을 해야 돼. 교환을 안 하면 누유가 생기거나 엔진 오일 뺄 때 그 마그네슘 가루가 막 드레인으로 같이 나와. 코팅이 바뀌어져. 코팅. 근데 요 파단 볼트는 포르쉐도 쓰고 아우디는 다 쓴다고 보면 돼, 거의. 근데 아우디 전류는 안 쓰고. 아우디 종특이 이 로우한 부싱은 괜찮은데 상단 부싱 위에 이제 2포인트를 잡고 있는 저 V15 부싱이 잘 나간다. 이건 포르쉐도 고질이고. 그리고 스타트 모터도 저 개떡 같은 데 붙어 있어가지고 저것도 정비하려면은 이제 정비 지옥이 아우디. 네, 뒤로 왔는데 뒤에는 뭐 특별히 이색적인 거는 여기 정비할 수 있는 요 픽업 포인트가 있어. 요거는 서비스 센터에 가면은 이 멤버를 고정하는 요 포인트에다가 얘를 딱 고정하고 그대로 내려서 그대로 올릴 수 있고 센터나 이런 거 맞추는 게 굉장히 편해. 그리고 고진 모터스나 요즘 딜러사, 요 아우디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가 생각보다 공임 같은 게 저렴해. 우리는 혹시 저 가격에 어떻게 하지 이런 걸 해. 서비스 센터. 특히 이제 리콜 관련이거나 구동계나 파워트레인 쪽 문제가 있을 때는 아우디 코리아랑 딜러사랑 고객이 이렇게 세 명이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판매한 판매 측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 디젤 게이트 이후로 생겼던 시스템인데 뭐더라? 하여튼 그런 시스템 때문에 아우디가 생각 외로 서비스 센터가 저렴해. 뒤에는 이제 보면 세퍼레이터 타입의 스프링이 뭐 다 똑같은데? 근데 이제 전륜 구동형 사륜 시스템 그때 우리 봤던 RS3 이런 게 이제 뒤에가 오히려 좀 특이하지. 근데 아우디만의 뭐가 없네. 아우디만의 뭐 이런 거? 그냥 이너왁스 졸라 떡칠해놔가지고 꼭 뭐 새는 거 같잖아. 이것도 다 열받아서 뜨거워져서 그런 거지. 머플러는 지금 10년 됐는데 녹 하나 없고 녹이 좀 있는데 표면 녹. 그러니까 얘한테 녹이 쓴 게 아니라 여기 붙은 게 녹이 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긁으면. 독삼사는 워낙 이제 부식이나 이런 게 강하니까. 여기 언더 코팅 해놓은 거 봐. 이거. 언더 코팅을 뭐 트렁크 전체 내놨으니까 뭐 이 녹이 쓸래야 쓸 수가 없어. 다 내놓은 것 같아. 이렇게 아우디 이제 A6 10년 다 돼가는 거지. 지금 봐도 디자인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데일리 차를 고민 중인데 이 녀석이 레이더망이 있긴 있어요. 4만 킬로 탄 게 2,500만 원에 올라와서 아우디를 생각보다 제가 좋아해요. 그런 거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우디를 제일 오래 소장했었기 때문에 거의 5년 넘게 타서 그때 아우디를 5년 넘게 탄 이유도 그거예요.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차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신형들 나왔을 때 E클래스 5 시리즈 둘 다 너무 올드하고 실내가 너무 굳이고 일단 핸들이 이제 완전 개쓰. 그때만큼 과거의 영감을 아우디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콰트로라는 이 콰트로 시스템도 아우디 코리아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해외처럼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형들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데 어려워. 옛날 차들이 더. 눈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아우디야. 자신감이부터. 싼모 타이어에서 스노우 타이어 안 끼려 그래. 사륜이니까. 근데 가는 건 갈 수 있는데 서질거든. 브레이크 잡으면 네 바퀴 다 락걸려서 사고가 나는 차 중에 하나가 이제 아우디. 애초에 BM이랑 벤츠는 못 올라가거나 못 가거든. 이게 속도를 낼 수가 없는데 아우디는 가버려 그냥. 이게 A6 요 모델 바로 전 모델이 광고 영상을 찍었던 게 이제 특별히 제작된 스노우 타이어겠지. 그걸 끼고 스키 점프대로 올라가는 광고 영상이 있어. 그만큼 얘네 사륜구동 시스템은 완벽에 가깝다라는 걸 증명시켜 준 거지. 근데 그거 보고 일반인도 이제 눈길에서 타다가 그냥 갖다 박는 거야.